1974년 5월 2일 유교사는 대한교육연합회가 선발한 모범 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머니, 지도교사 및 연합회 임원 등 45명을 접견했다. 11명의 모범 어린이가 유교사에게 일렬로 서서 인사를 했다. 진용준 군, 충북 삼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진구는 동네에서 3km나 떨어진 학교까지 날마다 소아마비에 걸려 불구가 된 하구를 업고 등교했다가 학교가 파하면 업고 하교했던 것이다. 그 선행이 알려져 모범 어린이로 선발되어 고향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에서 어머니와 선생님을 모시고 상경하여 모범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교사는 진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착하기도 하지 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유교사의 관심을 끌게 한 것은 진군의 등 뒤에 얼굴을 숨기다시피 하고 서 있는 초라한 30대 농촌 주부의 모습이었다. 진군의 어머니 박공래 여인이었다. 장한 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유교사의 치하하는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이 없었다. 문득 유교사는 그 여인의 입과 눈이 한편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을 발견했다. 보기에도 민망하고 측은했다. 어쩌다 얼굴이 그렇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 여인은 자기의 얼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와대 예방을 굳이 사양했으나 주위에서 착한 어린이를 둔 장한 어머니로서의 긍지를 가지라는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었다.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박 여인이 대답했다. 애를 낳은 후 이렇게 됐어요. 그녀가 진용준 군을 낳은 것은 24세 한창 나이 때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산후조리가 부실했다.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밭일을 나가다 보니 와사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 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자 비록 전시대적인 것이기는 하나 산후에도 미역국 한 그릇 따뜻하게 끓여 먹을 수 없는 한국 농촌의 궁핍상이 눈에 선했다. 더구나 저런 용모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한 여인의 슬픔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녀를 전국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로 길러낼 수 있었던 그녀의 노력이나 뜻이 장하고 고맙기까지 했다. 용기를 잊지 말고 굳세게 사세요. 유교사는 일러주었다. 한편으로 이 여인의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고쳐줄 수 있었으면 하고 측은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곧 비서들을 통하여 와사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했다. 수소문한 끝에 어느 중국인 한의원에서 침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청와대를 물러나온 박 여인의 이야기를 월간 충청 1974년 9월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유교사를 만나고 고향에 돌아온 박 여인은 정말 장한 자식을 두었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어느 때보다 농사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지 보름쯤 지난 5월 20일경 청와대에서 편지요 하며 편지를 전해주었다. 내용인즉 편지를 받는 즉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유교사의 친서였다. 박 여인은 다시 상경했다. 유교사는 그녀에게 물었다. 치료비를 대줄 터이니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박 여인은 발병 후 14년간 시골에서 뜸이나 동침 정도의 손을 써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것이 한으로 맺혀 있었다. 유교사는 비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도록 했다. 비서와 차를 타고 한의원으로 가면서 박 여인은 14년 동안 맺혔던 한이 통곡으로 터져 나왔다. 나같이 불쌍한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지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비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박 여인은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유교사는 측은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한다. 50세쯤 되어 보이는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나서 말했다. 워낙 오래되어 굳어져 버렸습니다마는 3개월쯤 침을 맞으면 완치는 어떨지 모르나 많이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치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에 아는 분이라도 있어요?
비서의 물음에 박여인은 신촌에 아는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신촌이라면 한의원과 가까운 곳이라 안성맞춤이었다. 친척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아주머님이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전우 한 분과 각별히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분이 전사하신 시아주머님을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분 덕택으로 시아주버님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님이 형제처럼 지내라 하셔서 지금은 형제나 다름없어요. 박여인의 대답 요지였다. 더구나 박여인은 입원을 하게 되면 시중 들게 하려고 마을 처녀 한 사람까지 데리고 왔었다. 유교사의 지시에 따라 비서는 박여인 일행을 신촌 그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신촌 그 집의 생활 형편이 어때요? 유교사의 첫 물음이었다.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음날 유교사는 박여인이 유숙하는 집에 쌀 2가마를 보내게 했다. 그리고 박여인이 한의원에 드나들려면 의복이 초라할 것을 염려하여 옷감 2벌을 곁들여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박여인의 시종을 드는 처녀와 집 안주인과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가씨까지 합쳐 각각 2벌씩의 옷감을 곱게 포장하여 비서에게 들려보내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걸 박공래 씨가 기숙하는 신촌집에 갖다 주고 와요. 아무리 가깝지만 서울 살림에 객식구가 있으면 귀찮고 고달프지 않겠어요? 집 안주인을 만나거든 얼마나 수고하느냐고 전해줘요. 그리고 박 씨를 잘 보살펴주도록 당부해요. 병은 차도가 있었다. 한 달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며 입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보고를 받은 유교사는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과일을 보내주며 박여인을 격려해 주었다. 한편으로 농번기에 며느리를 서울로 보내고 80 노인이 조석을 끓이기에 노고가 어떻겠느냐고 유교사는 엄마가 병을 고치는 중이니 용준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용준군에게 보내고 박여인의 시어머니에게는 옷감을 보냈다. 이 옷감을 받은 노파의 간격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우신 일인데 이 늙은 사람까지 생각해 주셔서 옷감을 보내주시다니. 그 옷감을 장로 속에 깊이 감춰두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 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옷감은 어쨌지요? 그 귀한 옷감을 나같이 늙은 것이 어떻게 옷을 해 입어. 우리 용준이 장가갈 때 함 속에 넣어줘야지. 노파의 대답이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그것은 여사님의 뜻에 어긋나며 기왕 노인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니 옷을 해 입으라고 권했다. 노파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유교사님이 주신 거라고 동네방네 자랑이나 해볼까 하며 옷을 지어 입기로 했다. 박여인의 와사증은 거의 치료되었으나 워낙 오래 묵힌 것이어서 그 이상은 치료가 지지부진했다. 유교사는 박여인을 경희대학교 친구원으로 보내어 진찰을 받게 했다. 그곳에서도 오래된 와사증이 완전하게 옛모습으로 완치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계절은 한더위로 접어들고 농촌에서는 일손이 더욱 아쉬워졌다. 박여인의 시어머니가 혼자 농사 뒷바라지에 얼마나 고달프실까 주야로 근심이었다. 유교사도 그 점을 심려했다. 8월 14일은 수요일이었다. 그동안 박여인의 치료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아오던 유교사는 비서에게 물었다. 박공래 씨가 거의 완치됐다면서요? 네, 얼굴 모습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 완치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박공래 여인의 와사증은 거의 나았다. 다만 눈 언저리에 주름이 지고 웃으면 입이 약간 삐뚤어져 보일 뿐이었다. 해묵은 와사증이 이 정도로 치료된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 그 정도면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지. 농촌에서 주부가 집을 너무 오래 비우면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 여비를 줘서 돌아가도록 해줘요. 네, 박공래 씨 일도 이제 끝마무리 졌지. 유교사의 이 마지막 한마디에는 한시름을 놓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끝 마무리 졌지 하시던 사모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사모님께서는 흉변을 당하시던 바로 그 전날 미결로 걸쳐두었던 민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비를 가지고 비서가 박 여인이 기숙하는 신촌으로 찾아 나서려 하자 유 여사는 복숭아가 담긴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었다. 집을 나왔던 사람이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이걸 전해줘요. 신촌으로 박 여인이 기숙한 집을 찾아가서 유 여사의 뜻을 전하자 박 여인은 복숭아 상자를 끌어안고 울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집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여사님이 허락해 주시니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소원 다 풀었어요. 이 얼굴 보세요.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박 여인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비서는 박 여인을 차에 태워 보내주었다. 정류소로 나가는 길에서도 박 여인은 비서의 옷자락을 잡고 몇 번이고 소원을 다 풀었다며 흐느껴 울었다. 박 여인을 보내고 비서가 청와대로 돌아와 유 여사에게 보고했다. 박 여인은 소원 다 풀었다며 감격해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잘 됐어요. 유 여사의 대답이었다. 그것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8월 14일 오후의 일이었다.